회원 한 번 더 양한 관계 및 시사평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한국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변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 대답 내용 중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에서 다루는 주요 뉴스, 주요 이슈는 무엇인지, 휴대폰 보급률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북한에서는 해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접속 자체가 완전 차단된 상황 아래서 북한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월 하순 타이베이에서 거행된 라이스콘 2025에서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대표단들의 발표 주제와 이를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지 등은 오늘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전문 인터넷 신문 데일리 NK 그리고 북한 주민에게 라디오 방송하고 있는 국민통일방송의 대표 이광백입니다. 국민통일방송이라고도 하죠. 네. UMG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작년에도 우리가 디렉터님하고 탈북자 그리고 또 기자님도 또 만났었었는데요. 네. 국민통일방송 UMG 그리고 데일리 NK 주로는 어떠한 이슈, 어떠한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까? 국민통일방송은 하루에 3시간씩 북한 주민에게 라디오 방송합니다. 한반도 시간으로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주파수가 6115kHz입니다. 네. 그리고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이때는 5300kHz입니다. 네. 이걸로 좀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일리 NK는 북한 내에 있는 북한의 소식통들을 직접 취재해서 북한 뉴스를 먼저 북한 주민에게 전달하고요. 네. 그리고 한국과 국제사회에도 전달하는 북한 전문 인터넷 신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우리가 중국을 얘기한다면은 그런 대로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쓰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하거나 소식을 받거나. 하지만 북한은 우리가 그동안 아무리 봐도, 저는 사실 우리 민족끼리 그거 굉장히 자주 올라가서 봐요. 네. 그렇지만 그거 외에는 거의 접속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의 소식을 어떻게 해석을 유입을 하잖아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를 이렇게 국제상에도 알리고 한국에도 알리고, 효과는 어떻습니까?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마 전 세계에서 인터넷 선 자체를 사실상 차단한 나라는 아마 북한이 유일할 것 같아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 또는 또 그 외의 나라도 인터넷 통제는 합니다. 네. 인터넷을 선을 차단하진 않지만 뭐 어떤 사이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방화벽을 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데 북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예 북한 주민이 인터넷망 자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요. 네, 전국 모든 그러니까 주민이 다 접근이 그렇다는. 완전 불가네요. 네, 접근이 완전 불가고 접근할 수 있는 몇몇 특수계층, 허가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감시 아래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국제전화가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동통신망이 국제망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아마 이건 거의 북한이 유일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북한을 취재하는 거 상당히 어렵고 네. 또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틈은 있고요.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틈은 있고요. 네. 그 좁은 틈을 통해서 북한 내 주민과 저희들이 소통하면서 취재도 하고 뉴스도 전달하고 심지어 드라마나 뭐 영화 또는 다양한 형태의 시민교육 컨텐츠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메모리 카드 같은 걸 이용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하고도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만약에 자기 현재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어떠한 건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면,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일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 외에도 사실 이번에 타이페이 오시게 된 라이츠콘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타이페이에서 그러네요. 이걸 개최하게 돼서 네. 가까운 한국에서 이렇게 오시게 돼서 우리도
정말 이번 이 기회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대표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이 좋은 기회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저희 방송국을 방문을 하셔서 네. 우리 사장님도 만나시고 부사장님도 만나시고 이야기 많이 나눴죠. 생각보다는 좀 이야기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좀 뜻밖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굉장히 서로의 관심사들이 네, 네. 많이 있었다는 점 네. 그리고 막 사장님, 부사장님까지 다 모두 나오셔서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요. 네. 아까 제가 라이스콘 얘기를 했는데 오셨으면 라이스콘 같으면 이제 세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2개의 세션을 이번에 준비를 했고 첫 번째 세션은 저희가 북한 주민 대상으로 뭐 많지는 않지만 한 100명 정도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북한의 미디어 환경입니다. 특히 외부의 드라마나 영화 또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어떤 식으로 당신은 보거나 듣고 있습니까? 이걸 조사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0명 가운데 대략 한 28% 정도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씩은 외부의 드라마, 영화, 특히 한국의 드라마, 영화 같은 것을 보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거 생각만 해도 좀 위험하다라는 느낌인데요. 당연히 그렇고요. 어떡하죠? 그리고 네. 생각보다는 많은 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라디오, 외국에서 들어오는 라디오, 특히 이제 한국말 방송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 주민이. 한국말 방송을 비교적 자주, 제 기준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입니다. 네네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듣는 사람의 비율을 봤더니 응답자 가운데 5% 정도가 100명 중에 5분이 그건 굉장히 일주일에 한 번 높은 이상 비율이죠? 듣고 있다고 예. 응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미디어 환경과 또 새로운 방법으로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수집, 네. 그다음에 그걸 뒷받침하는 기술 연구자들 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저희가 첫 번째 세션을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세션 특히 기술 쪽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라디오 보내잖아요. 네네네. 인터넷이 안 되니까 SD 카드를 손으로 직접 보내고 있어요. 라디오 그다음에 손으로 직접 보내는 메모리 카드 말고 네. 북한에 널리 퍼져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혹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 또는 위성 기술도 있잖아요. 인터넷은 안 되는 사회이니 그러면 위성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과 관련된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운 좋게 뭔가 방법을 찾아낸다면 저희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상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반도 얘기를 하면 김정은이 헌법 개정했잖아요. 네. 두 국가론이 나왔잖아요. 두 국가론은 이거 상상도 못한 거. 옛날 같으면 무력으로라도 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한반도에서 통일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저 개인적으로 순수 저 개인 생각이에요. 한국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젊은 분들.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설득을 어떻게 하지? 저는 이런 생각을 괜히 고민을 하게 되고 국제상에서는 예전에 동서독을 제외하면 분단돼서 꼭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참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양안관계 얘기를 하곤 했지만 우리는 지금 굉장히 다른 원래 한반도의 남북한의 분열하고 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국제적으로 외국 분들이 나는 한국을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북한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 분명 많이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 어떻게 해야 국제상에서도 도와주고 아니면 공감을 할 수 있는지 대표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실 것 같아요. 좀 그렇진 않습니다. 공유를 해주세요. 아마 몇십 년 전까지도 남북 모두 북한은 이른바 혁명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로의 통일을 주장했고요. 네. 한국도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 양쪽 다 자기 체제로 통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매우 적극적으로. 흡수 통일. 그리고 공통성은 있었어요. 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는 네. 이른바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 이것은 남북 모두 통일의 열기도 뜨거웠고 통일하려고 하는 의지도 강력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였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통일 강의나 북한 강의를 하러 갈 때 늘 그 관객들에게 첫 번째 묻고 시작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통일을 원하시나요? 네. 통일이 될 것 같나요? 아. 아니면 통일이 부담스러운가요? 아니면 통일이 안 될 것 같은가요? 예전에는 1번을 선택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게 15년 전입니다. 아마 그 언저리부터 점점점 두 번째를 선택한 사람이 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데를 가서 강의를 하면 두 번째 손 드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도 흔합니다. 인터뷰 2부는 3월 29일에 방송됩니다. 감사합니다.